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안 푼 게 저기 8번 안 풀었을 거예요. 1, 2, 3, 4, 5, 6, 7은 풀고, 혹시 제가 안 풀었는데 풀었다 그러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는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인데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현금 과부죠. 이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말장난이에요. 얘는 국어 시험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장난을 좀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다.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요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원래는 찾아야 돼요. 왜냐면 원래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요걸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비가 아니면 뭐요? 잡손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8번 보시면 기중 현금 시제가 부족에다 밑줄 치세요. 부족. 그래서 현금 시제의 뜻이 현금 잔액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용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의 비용. 얘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잡손실. 그게 힌트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뭐 해라? 처리해라. 그러면 뭘로 처리해라? 잡손실로 처리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똑같아요. 이해하고 보면은 별거 없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무슨 손실 처리해라? 잡손실. 얼마 처리하라고요? 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했다고. 계상했다는 뜻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원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현금 과부족 5,000원에 현금이 얼마 부족했었다고요? 5,000원. 그래서 요거를 왜 쓰냐면은 차이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손실. 그 다음에 문제는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몇 번에 있냐면 19번 하고요 29번. 이면은요 1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모를 때 쓰는 거라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32만원은 영업사원의 뭐래요? 교통비래요. 우리 교통비 뭐라 그러냐면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 얼마는 찾았어요? 32만원. 그 다음에 모르던 현금은 얼마 있었죠? 현금 과부족 40만원.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모르던 돈 40만원이 있었는데 열심히 찾아봤더니 32만원은 뭐 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봤더니 나머지 8만원은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그래서 거기 이쁘게 답까지 주셨죠?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네, 잡손실.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8만원. 비용 증가. 정리하시고.
다음에 29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29번은 저기 좀 잘 봐주세요. 어디 잘 보시냐면 현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문제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찾아보시면 두 가지 차이점이 19번하고 29번 차이가 그거예요. 현금이냐 현금 과부족이냐.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실제가 중요할까요? 장부가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장부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둘이서 12만원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12만원. 근데 실제가 작죠. 맞죠?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12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마지막에 차이 금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잡손실.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 드리고 다음 것도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냐면 아까 19번 잠깐 보시겠어요? 아까 19번은 뭐라고 써 있냐면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써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19번은 뭐냐면 예전에 잘못된 걸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잘못됐을 때 현금 과부적으로 쓴 거고 29번은 잘못된 걸 언제 찾은 거죠? 결산일 당일날 찾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현금 과부적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 현금과 부족을 써버리면 현금과 부족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지문 잘 보시라고. 항상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지문에. 그래서 헷갈리시면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문에 현금과 부족 있으면 현금과 부족 쓰는 거고요. 현금 있으면 뭐 쓰는 거예요? 현금 쓰는 거예요. 네, 그게 19번과 29번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잡손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19번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고 29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현금이라고 써 있죠.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몇 번 푸실 차례냐면 이제 두 개 남았을 거예요. 9번하고 12번. 솔직히 9번은 잘 안 나옵니다. 12번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체. 그래서 요 문제가 있는 요 문제 넣은 이유는 대체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대체. 그래서 대체가 뭐냐면 대체 또는 이제 뭐 전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둘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1,300만 원을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지급금 1,300만 원을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임종 단기채권은 지금은 안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프로그램에 아무리 쳐도 주임종 단기채권은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임직원 단기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쓰냐면은요 이거 할 때 써요. 가불 할 때. 가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월급 날짜 안 됐는데 앞으로 내가 일할 거니까 돈 먼저 주세요. 이게 뭐예요? 가불입니다. 근데 요즘 거의 가불 안 해줘요. 진짜 오래된 직원 아니면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진짜 급하다 그래갖고 가불해줬더니 도망갔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가불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체 또는 전입이라고 나오면 그 두 가지를 바꿔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차변의 주임종 단기채권 13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하고 바꿔준다고요? 가지 극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보시면 요 12번은 부가세 마감 분기예요. 부가가치세 요걸 마감 분기라고 하는데 1년에 총 4번 합니다.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 보실 때 결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 전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12월 31일 하루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결산 문제로 나올 텐데 요거는 요 날짜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일반 전표 문제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맞추시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매출세액을 뭐라 그러죠? 분계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부채. 그리고 헷갈리시면 컨트롤 F 치고 부가세 예수금 치면 부채라고 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마감 분계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여기 나와 있는 날짜 다음 날이 부가가치세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기 예정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 1일에서 3월 31일이죠. 그래서 이 마감 분계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4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 뭐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를 하는데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부가세 예수금 1339만 9,990원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260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79만 9,990원 부채 증가. 일단 적으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는 다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해주시면 예수금도 0이 되고요. 대급금도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요 분계는 0을 만드는 분계입니다. 왜냐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면 기존의 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을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금이 많아요? 아니면 대급금이 많아요? 지금 예수금이 많죠. 그러면 예수금이 많으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금은 매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팔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내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내요. 25일 이내에 냅니다. 그래서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낸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 급금.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일단 요 분계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하려면 기존의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게
없어졌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 많으면 부가세 예수금이 많으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팔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부가세법에서 신고 및 납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그래서 3월 31일 날 끝나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5. 그 다음에 6월 30날 끝나면 7월 25. 9월 30날 끝나면 10월 25. 12월 31일 날 끝나면 1월 2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법에서는 끝나고 25일 안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라. 그래서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낸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미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산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뚝딱 돼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회계 자체가 그래요. 회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피세요. 저번 주에 했었던 거. 그 다음에 나눠드린 거 한 페이지 넘기시면 밑에 391페이지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91페이지로 오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하나 공하나 해창산업. 그래서 요거는 내일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내일 이제 그 결산 뒤에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조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은 몇 번으로 들어오세요? 이하나 공하나 해창산업. 잠시만요. 됐고 일단 들어오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결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까지 했었던 거를 수동 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입력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동.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목표는 얘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요게 쉽거든요. 수동을. 아니 수동 말고 자동이. 그래서 내일까지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자동을 빨리 끝내놔야 돼요. 왜냐면 쉬운 거 빨리 끝내놓고 어려운 건 시험 때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 결산 종류 5가지 있어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요 5가지는 컴퓨터가 해줍니다. 일단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근데 왜 이걸 외워야 되냐면 수동결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 외우는 게 편해요? 적은 거 외우는 게 편해요? 적은 거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자동결산 외워놓고 이거 아니면 다 수동이야.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91페이지 보시면 문제 5번만이에요. 그 전산회계 1급의 문제 5번은 무조건 결산이에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하고 2번 있으시죠? 30초 드릴 테니까
그 1번하고 2번 앞에다가 자동인 것 같으면 자동 아니면 수라고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자수 적으세요. 그러면 자동, 수동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문제 5번에 1,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인 것 같으면 수동인 것 같으면 수.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은 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감가. 그 다음에 2번은 기말이라고 써 있죠. 여기 있잖아요. 기말.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자동.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동은 할만하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위에 이하나 공하나 맞나 잘 보시고요. 자동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결산 자료입요.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 치세요. 여기 날짜 넣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간 나오면 우리는 1년이잖아요. 그래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1번은 컨트롤 F 하세요. 그리고 감가만 치세요. 많이 칠 필요 없어요. 계정 과목 찾을 때만 풀네임 쓰시고 나머지들은 앞에 2글자 내지 3글자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F하고 감가 치시고 엔터를 한 번만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갈 겁니다.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치면 그냥 감가상각비로 가요. 그리고 엔터 계속 쳐도 2개밖에 없어요. 2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일반 앞에 보시면 5예요 8이에요. 5죠. 500번 떼면 뭐요? 제조원가 공장.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앞에 8이라고 되어 있어요. 8이면 어디예요? 사무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일반 감가상각비.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500번 떼는 공장이죠. 거기 보시면 지문에 공장용의 기계장치 보이세요? 네, 여기 밑에 기계장치 있나요? 누르세요. 그리고 거기 지문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180이라고 되어 있죠? 180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차량 운반구에 공장용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가셔서 얼마요? 130 치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냥 감가상각비로 오세요. 컨트롤 F에서 가셔도 되고 그 밑에 있어요. 그냥 감가상각비. 근데 그냥 감가상각비 앞에는 몇이라고 쓰여 있죠? 8이라고 쓰여 있죠? 네, 8은 무슨 팀이에요? 영업팀이에요. 그래서 여기 800번대 밑에 있는 차량 운반구 누르시고 115만원 치세요. 이렇게 넣으면 3점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시험 때 이거 나오면은요 금액만 바뀌지 딴 거 바뀌는 건 없거든요. 뭐 명칭 정도야 뭐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만 바뀌는 거지 요게 다예요. 그리고 요런 거는 한 세네 번만 해보면은 어떻게 넣는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계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여기 보세요. 잠깐 제가 이거 앞으로 써드릴 때 맨날 이렇게 써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얘는 위에 있고요. 얘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예요. 네. 그래서 기말 나오면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세요. 제일 위로. 그래서 제일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원재료라고 보이세요? 유인물에 보시면 네, 원재료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기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기말 원재료. 그리고 찾기 헷갈리시면 컨트롤 F 원재료 쳐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눈으로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죠? 1억 2,500 치세요. 기말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말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비싼 프로그램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비싼 거는요 넣을 거를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막아놔요. 그래서 비싸요. 싼 거 쓰잖아요. 필요 없는 것도 다 등록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반에는 좀 좋은 프로그램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알면 싸든 비싸든 상관없어요. 저도 써봤는데 싸면 쌀수록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조금 몰라도 얘가 좀 도와줍니다. 그게 다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하고 제공품 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기말 제공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지문 보시면 기말 제공품에다 얼마 넣으면 되죠? 1,900 또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기말 제품이 있어요. 거기 기말 제품에 얼마요? 1,5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넣었죠. 근데 이렇게 두면 얘가 분계를 안 해요. 그래서 분계하라고 버튼을 하나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있죠? 전표 추가. 요걸 눌러주시면 우리가 넣은 금액 가지고 분계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그리고 얘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떠요. 이거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고 오셔서 저한테 이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가끔씩 무슨 얘기하냐면 저 전표추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모르겠죠. 네, 제가 시험 본 거 아니니까. 그래서 꼭 이거 눈에 담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은 그 뭐냐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기분이 뒤숭숭합니다. 요거 꼭 보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종료. 그리고 여기 잠깐 들어오세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계가 쫙 되어 있어요. 네, 뭔가 막 되어 있죠? 네, 요거를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액을 넣어주면은 그 분계가 똑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차대변도 안 바뀌고 요 금액 가지고 분계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사람이 해야 될 것보다는 컴퓨터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될 거예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나중 되면 저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영수증만 스캔하면 붕괴가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나중 되면. 그러면 사람은 그 붕괴가 맞나 틀리나 뭐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게끔. 근데 모든 시스템들이 많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새로운 일도 이제 탄생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 저기 몇 페이지냐? 399페이지 보세요. 오늘은 한 3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면 얼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39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2102 무슨 회사냐? 승원통상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여기 가서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오른쪽에 회사 누르시고 2102 승원통상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1번하고 2번에 자동 수동 적으세요. 거기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이 있죠? 자수도 적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에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퇴직급여 있죠. 그래서 1번도 뭐예요? 자동. 그 다음에 2번에 대손이라고 있죠. 대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손도 뭐예요? 자동.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뭐예요? 자동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은 2개씩 나오는데 실제 시험은 3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동 하나에 수동 2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동은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잘해요.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들이 자동은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 주고 수동은 할 만한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렇게 좀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 그래서 시험은 똑같아요. 이거 나오면 합격할 것 같아. 그럼 잘 안 내고요. 이거 나오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잘 내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시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붙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고 다음에 또 봐야 저거 내잖아요. 응시료 또 내잖아요. 여기 들어오셨죠? 1번은 컨트롤 F 퇴직 치세요. 퇴직. 그러면 요거 나올 거예요. 퇴직급여 무슨 액이요? 120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1200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5예요, 8이에요? 5죠. 그러면 5면은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그래서 생산직 얼마요? 350.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F. 그리고 아까 쓴 글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은 퇴직급여가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퇴직급여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퇴직급여 무슨 액이요? 1200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퇴직급여 충당금 넣는데요. 그래서 퇴직급여 1200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눌렀을 때 여기 전체적으로 줄 다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는 입력 안 돼요. 근데 여기 밑에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한 칸만 눌러지죠. 요거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5예요, 8이에요? 8이에요. 사무직 얼마요? 250 치세요.
그 다음에 2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번 나오면 좋습니다. 왜냐면 요게 하기 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대손삼각 있어요. 이건 컨트롤 F로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무슨 삼각이 있으세요? 대손삼각 누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지문에 1%라고 써 있어요. 몇 프로 써 있어요? 1%. 1%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대손율 1%. 맞죠? 그러면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험 문제에 뭐 2%로 나오면 고쳐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 10번 중에 9번은 1% 나옵니다. 왜 1%로 나오냐면 이거 최저 1%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1%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 뭐 1.5나 2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0.5는 못 내요. 왜냐면 최소 1%는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매출 채권은 두 가지죠. 외상 매출금하고 뭐요? 받으러. 근데 거기 써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있고 받으러음 있는데 여기 밑에 선급금은 없죠. 네, 그럼 얘는 지워야 돼요.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져요. 그래서 한 칸 띄우고 엔터 치면은 삭제됩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엑셀이에요. 이 프로그램 베이스가 엑셀이에요. 제가 이거 예전에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다녔었는데 기본 베이스는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 글씨 지울 때 한 방에 지울 때에는 그 칸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조심해서 눌러야 됩니다. 엑셀에서.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 밑에 무슨 반영이라고 있으세요? 결산 반영. 누르세요. 그러면 끝.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대로 나가라 그랬어요. 버튼 한번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꼭 이 글씨 보고 나가십시오. 네. 이거 안 보고 나가면 네. 뒤숭숭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저희는 결차 결대는 안 써요. 그래서 결차 결대로 되어 있으면 이거 누가 한 분계예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또 나오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프로그램은 2103 장원 가구.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407페이지고요. 그리고 거기 2번에 찍찍 그어져 있을 거예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찍찍 그어져 있는 거는 패스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안 하고 저희는 몇 번하고 몇 번만 할 거예요? 1번하고 3번만 할 겁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자동 수동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 빨리 외우세요. 자동 결산 5가지.
그 다음에 보시면 1번은 수동이죠. 네, 왜냐면 5개 없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자동이에요. 여기 있죠, 기말.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1번 분개하세요. 수동은 우리가 직접 분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 보험료.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 네, 근데 우리는 성급보험은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 때 제가 요거 많이 적으라고 할 거예요. 성급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 뭐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보험료인데 내년께 12만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 걸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800번대 무슨 요? 보험료. 얼마 줬다고요? 12만원. 비용 감소. 그리고 요 증가 감소는 요거 끝날 때까지만 써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증가 감소는 제가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 빼놓고는. 그 다음에 내년 거 줬잖아요. 네, 내년 거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비. 근데 왜 성급보험료로 쓰시면 안 되냐면, 성급보험료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계만 적으면 끝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론만 있는 시험은 성급보험료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되죠?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채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성급보험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용으로 쓰셔야 돼요? 성급 비용으로.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꼭 외우세요. 차변 몇 번? 3번. 대변 몇 번이요? 4번. 쉼표 찍고 공세개는 뭐라고요? 더하기. 요거는 프로그램 쓸 때 편하게 쓰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위에 이하나공사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위에 장원가구 맞는지 확인하시고 일반 전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결산은 몇 월 며칠이라고요? 예, 12월 31일 가셔서 요거 등록하세요. 차변의 성급비용 12, 대변의 보험료 12만원 넣으세요. 그리고 저기 뭐냐, 계정 과목 넣을 때 2글자 내지 3글자만 치세요. 성급비용이라 그래서 성급비용 다 쓰지 마시고 성급을 치거나 성급비까지만 치세요. 4글자 치는 게 꼭 플러스 되진 않아요. 마이너스 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2글자 내지 3글자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성급 치면 여기 성급비용 나오죠. 그래서 12만원. 대변에 보험료인데 몇 번대요? 800번. 이렇게 넣으면 3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은 분계해서 맞았어 그렇다 해도 맞는 게 아니고, 분계한 게 등록한 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럴 때 있어요. 분계 잘못했는데 맞는 경우 있고, 분계 잘했는데 틀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쓴 걸로 채점이 되는 게 아니고 등록한 걸로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할 때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은 3번 할 거예요. 3번은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이죠. 이제 얘는 나오세요. 요거는 차대변 넣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라 그랬어요.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에다가 그거 3개 넣어 보세요. 뭐 기억하시냐면 일단 거기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26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예요? 98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예요? 3010인데 여기까지 하고 멈추지 마시고 꼭 자동 결산할 때는 얘까지 누르고 마무리하세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리고 얘는 여러 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이 3개일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1번, 2번, 3번 다 넣고 마지막에 누르는 걸 권장드리긴 하는데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했는데 잘못 넣었어. 그러면 고친 다음에 이거 다시 누르면 얘가 예전 거 자동으로 삭제하고 다시 붕괴해요. 그래도 요거는 몇 번 누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자주 누르면 신경 쓰여요. 제가 하나 비공식 기록 갖고 있는데 저희 다음 주에 기출문제 풀 때 요 밑에 저장 버튼 있거든요. 다음 주에 기출문제 풀 때는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저장 버튼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100번 가까이 누른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누르면 무슨 걱정이 되냐면 너무 많이 눌러서 잘못됐을까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누르면 안 눌러서 걱정. 너무 누르면 너무 눌러서 걱정해요. 그래서 저번에 수강생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저장 버튼 20번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드렸죠. 전 100번 눌렀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많이 해도 걱정이고 적게 해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요거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 게 요거 결산이랑 그 다음에 조회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회까지 내일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